안녕하세요. 60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다시 보고 나서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날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40해가 넘었는데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가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된 사람. 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때의 공기, 그때의 냄새가 그대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20살이던 저는 공장 막내였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가 밴 옷을 입고 하루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1살 많았고 성격이 똑 부러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 주는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늦게 가니 밥 씻겠다며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고 비 오는 날엔 같은 우산을 쓰고 그냥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이 방 얻자. 월세 반반 내면 덜하지. 그때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경에서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었던 나,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밤낮이고 일만 하던 누나. 우리가 함께하면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다세대 주택 2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문은 덜 닫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졌고 창문으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구석구석 바닥을 닦으며 벽지를 함께 도배하고 창문 옆으로 신문지를 같이 붙였습니다. 초라해도 우리가 살 첫 집이라 좋다며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요. 이사 첫날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둘이 부부야?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신혼이에요. 그 순간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방은 조용했습니다. 좁은 방에 둘이 누웠는데 서로의 숨소리가 다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어색하고 설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품에 들어온 그녀의 몸은 한없이 작았고 우리의 숨소리가 엇갈리며 그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 공기 속에 젊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뜨거웠고 그것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진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녀가 도시락을 싸고 저는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퇴근하면 좁은 방 안에서 둘이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별일 아닌 하루였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쯤 그렇게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 병원 가봤는데 아이 가졌대.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돈도 없고 방 하나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에 아이라는 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힘들어했습니다. 티 나면 안 돼. 말하면 잘릴 수도 있어.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일했습니다. 무거운 식판을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끝내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남자냐? 자기 아이 가진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남자냐?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결국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한계였고 지금도 그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공장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에 오지 못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돈도 위로도 아무것도 줄 수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나 된 아이라 출산을 한 것만큼 힘이 들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 우리는 결국 보증금을 빼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방은 비워야 했고 그녀는 친구 집에, 저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입영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3년 복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낯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떠난 그녀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군대에 가면 모든 게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사 간다더니 웬일이야? 색시는 잘 지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이 결국 그녀를 떠나게 했다는 걸요.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장도 사람도 다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를 사람도 기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결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인생이라면 평범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봄만 되면 그때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기름 묻은 손, 좁은 방의 공기, 그녀가 내 옆에서 숨 고르던 그 시간들,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때 묻어둔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프더군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책임했고 겁이 많았고 그녀보다 자신을 더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쳤던 겁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지만 또 가장 아프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봄이었고 저는 그 봄을 제 손으로 놓았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 이 사연을 듣고 그때의 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버린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묻고 물어 알게 된 그녀의 연락처. 나는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사과를 전해야 할까요? 그저 이대로 묻고 살면 되는 걸까요?